고양이나 개가 보호자 손가락을 입에 무는 것이 플레이 어그레션이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플레이 어그레션 놀이 공격성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설명 없이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놀이 스타일이 거친 것과 놀이 공격성은 분명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주목할 점은 개의 행동의 의도가 공격적인지 아닌지, 개가 사회성이 좋은지 여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상대방의 의사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름 부르며 꼬집기, 소리 지르기, 밀치기, 크레이트에 가두기 등은 상황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보호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두 아이를 분리하고 이런 상황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동은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놀이 공격성을 놀이 스타일이 투박할 뿐이라고 오해하면 공격적 행동을 방치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겠죠. 반려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바란다면 보호자가 그 차이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러프 플레이와 플레이 어그레션은 동물 또는 사람을 대상으로 보일 수 있는 행동입니다. 거친 놀이와 놀이 공격성의 차이점, 기본적으로 세 가지를 확인하면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거친 놀이 러프 플레이. 거친 놀이는 말 그대로 놀이예요. 격하게 노는 아이들 있잖아요. 원래 놀이 스타일이 투박한 아이도 있고 사회적 놀이 경험이 적어서 적절한 행동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에너지가 넘칠 때, 적절하게 에너지를 조절하는 스킬이 미숙할 때, 애견숍에서 입양된 아이들처럼 타자의 언어를 잘 모를 때 등도 해당하죠. 놀이는 상호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요란법석하게 놀아도 서로 죽이 맞아서 노는 거라면 그건 놀이예요. 놀이가 과열되다 의도치 않게 다칠 가능성도 물론 있죠. 이런 경우 놀이가 잠시 중단되곤 해요. 이건 놀이가 아니죠. 일반적으로 심각한 상해로 이어지지 않으며 놀이가 끝난 후에도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상대방을 해치거나 위협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반면 놀이 공격성은 다릅니다. 이건 실제로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합니다. 놀이 상대를 통제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고 상대방에게 실제적인 상해를 입힐 수 있어요. 이런 행동은 쌍방의 관계를 긴장시키고 심지어 상대방에게 공포나 불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거친 놀이인지 놀이 공격성인지 구분하려면 반려동물의 바디랭귀지 그리고 맥락을 관찰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세요. 모든 관련 당사자의 바디랭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당신은 반려견과 대화하고 있나요에 썼던 것처럼 서로 역할을 바꿔가며 진행되는 것이 놀이예요. 놀이인 경우에는 전신이 이완되어 있고 놀이 시그널이 많이 보입니다. 놀이는 상호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온몸을 실룩실룩, 놀자는 인사를 건네고 비효율적으로 공중거리며 뛰고 짖거나 낑낑거리면서 장난을 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서로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이 이어지죠. 만약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당한다면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놀이가 아니니까요. 놀이 공격성인 경우 위협적인 태도, 강렬하고 공격적 시그널이 많이 보입니다. 고양이의 경우 상대를 스토킹하듯이 매복했다가 덤벼들어서 공격하고 핥히고 물고 추격하고 붙잡고 때리는 등의 행동을 합니다. 놀이할 때 행동과 사냥할 때의 행동이 모두 나타나죠. 개도 마찬가지입니다. 타깃을 정하고 스토킹하고 고압적이거나 뻣뻣한 자세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몰아세우고 물고 싸웁니다. 놀이 공격성은 단순히 개나 고양이가 보호자 손가락을 무는 게 아니라는 것 이제 이해하셨죠? 놀이 공격성은 일방적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서는 카밍 시그널, 스트레스 시그널이 보이죠. 상대방이 불편해, 그만해, 저리 가라고 말하면 오 미안하면서 영상처럼 물러서는 것이 일반적 매너인데요. 놀이 공격성을 보이는 개나 고양이는 그 요청을 무시합니다. 상대방이 숨이 넘어갈 지경이 되어도 멈추지 않죠. 그 상황이 되면 누구라도 살기 위해 반격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대다수의 보호자가 앞에 벌어진 상황은 인지하지 못하고 살기 위해 반격하는 동물의 행동을 공격적 행동으로 오인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 오인하고 그 행동을 저지하거나 혼을 내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그지없고 가해자 입장에서는 이 이상 재미있을 수 없을 겁니다. 피해자인 개나 고양이는 보호자가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학습할 것이고 다른 동물을 만날 때 방어적 태도를 보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는 이 행동을 반복하면서 습관화하죠. 결국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짖거나 달려드는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올라가요. 그러나 짖고 달려드는 동일한 행동을 보인다고 해도 두 행동의 양상은 다를 것이고 교육 솔루션과 접근법 또한 달라야 합니다. 숨고르기와 강약 유무. 놀이에는 숨고르기와 강약이 있어요. 놀이는 중간중간 자주 숨을 고르며 진행됩니다. 놀이 상대의 반응을 살피며 놀이의 강도를 조절하면서요. 상대가 재미없어하면 나도 재미가 없으니까요. 놀이는 상호적이라규. 놀이 공격성인 경우는 숨고르기나 강약 조절을 보기 어렵습니다. 상대를 배려하고 살피기 때문에 강도를 조절하는 것인데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요. 보호자가 개입해서 중단하지 않으면 더 확대될 수 있어요. 구분하기 어렵다면 일단 놀이를 주도하는 아이를 불러서 잠시 놀이를 중단해보세요. 놀이가 중단된 순간 상대방이 자리를 털고 떠난다면 도를 넘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모든 상황에서 기본 오브 기본, 거친 놀이와 놀이 공격성에 공통으로 필요한 사항을 알려드릴게요. 첫째, 바람직한 행동 수위를 정하고 반려동물의 놀이가 일정 수위를 넘기 전에 주의를 환기하는 연습을 하세요. 부르면 즉각 오도록, 그리고 차분하게 앉아있도록 가르치세요. 둘째,
놀이 중에 반려동물과 상대방의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세요. 내 반려동물은 즐거울지 몰라도 상대방이 괴로움을 호소한다면 그건 놀이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불편을 호소하면 즉각 반려동물을 불러서 주의를 환기하세요. 거친 놀이인 경우는 지금 설명해드린 내용에 유념하면 긍정적인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놀이 공격성은 다릅니다. 임신 중 스트레스, 부모 형제와 너무 일찍 분리된 경우, 건강하지 못한 환경,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긴 경우, 놀이의 기회가 적거나 퀄리티가 낮은 경우, 보호자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훈육하는 경우, 유전적 소인 등 놀이 공격성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케이스마다 솔루션도 달라요. 여러 동물과 놀면서 경험과 연륜이 쌓이면 좋아질 거라는 생각은 금물입니다. 상대 동물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한 가정에서 다른 아이에게 놀이 공격성을 보이는 아이가 있는 경우 팁을 하나 드릴게요. 방문에 도기도어를 설치하고 공격을 당하는 아이의 마이크로칩에만 연결하세요. 가해자로 인해 불편할 때 안전한 공간으로 피할 수 있게요. 피해자만 피신할 수 있는 안식처를 만들어주는 거죠.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유용해요. 스트레스를 덜고 쉴 수 있도록 반려동물이 가장 좋아하는 방을 마련해주세요. 과격한 놀이 또는 놀이 공격성을 보인다고 단순히 그 행동을 억제하거나 밀어내거나 혼내거나 무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고양이가 밤마다 손가락 복부 팔을 물어서 고민이라는 보호자님의 상담을 받았어요. 피부에 쓴 연고를 발라보기도 했고 혼내거나 크레이트 훈련을 해보기도 했는데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고양이는 젖을 먹을 나이에 구조되었던 아이였습니다. 아기가 젖을 빠는 건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과정에서 전신의 신경과 근육이 발달하고 정신적 정서적 발달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효과가 없을 뿐더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저는 공갈 젖꼭지를 추천했어요. 쭉쭉이라고 하죠. 그리고 고양이를 대하는 보호자의 습관 몇 가지와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으로 고민이 해결되었어요. 놀이는 동물이 생존 기술을 익히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종을 막론하고 놀이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발달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놀이를 통해 신경과 근육이 발달하고 협응력이 향상되죠. 적절한 사회적 행동, 의사소통 신호, 다른 동물 및 인간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보호자와의 유대감 강화에도 크게 기여하죠. 스트레스 감소와 정서적 웰빙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놀이를 하다가 부정적 경험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막아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고민되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의 의미와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공격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폴랑폴랑 공격성 웨비나에 참석해보세요. 오늘도 폴랑폴랑 하세요.